고시텔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반년이 넘었다. 방은 정말 작다. 두 발짝이면 벽에 닿고 침대에 누우면 손을 뻗어 벽과 책상과 문고리를 동시에 만질 수 있다. 창문이 있긴 하지만 맞은편 건물의 회색 벽만 보여서 하루 종일 해가 드는지 지는지조차 알 수 없다. 창문을 열면 습한 공기와 담배 냄새가 스며들어 들어온다. 나는 늘 같은 하루를 반복한다. 아침에 억지로 몸을 일으켜 출근하고 회사에서 얼굴 없는 부품처럼 하루 종일 앉아있다. 퇴근 후 돌아오면 좁은 복도를 따라 걸어 들어가 내 방 앞에 멈춰 서고 문을 열자마자 들이치는 낡은 합판 냄새와 함께 하루가 끝난다. 여전히 똑같네. 나는 매일같이 이 말을 중얼거린다. 컵라면 하나를 부어 끓여 먹고 남은 국물에 김치 몇 조각을 던져 넣어 허기를 달랜다. 그 뒤로는 노트북을 켜서 드라마나 예능을 몇 편 틀어보다가 결국 눕는다. 눕고 나면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끝도 없는 질문이 따라온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생활을 하는 걸까?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까? 아니면 그냥 끝없는 반복일까? 나는 대답을 듣지 못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반복한다. 밤이 되면 더 적막하다.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다른 방의 기척은 마치 내 고립을 비웃듯 울려온다. 누군가는 기침을 하고 누군가는 전화로 크게 웃는다. 어떤 날은 옆방 사람이 새벽까지 게임을 하는지 마우스를 클릭하는 소리가 귀에 박힌다. 하지만 그조차도 멈추면 복도는 기묘한 침묵에 잠기고 내 방은 마치 무덤처럼 조용해진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오래 바라본다. 오래된 합판이라 페인트가 갈라져 있고 작은 벌레들이 틈새를 기어 다니기도 한다. 가끔은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어두운 균열이 자라는 것 같아 괜히 불안해진다. 휴대폰 화면을 켜면 시계는 언제나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SNS 속 사람들은 내가 알 수 없는 활기와 화려한 일상을 올린다. 나는 스스로 중얼거린다. 나는 왜 이렇게 멈춰 있는 거지? 고시텔에 처음 들어왔을 때를 떠올린다. 그땐 잠시만 머물 생각이었다. 돈을 모으고 기회를 만들고 새로운 곳으로 옮기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다짐은 매일같이 무너졌다. 월세는 싸지만 그만큼 공간도 사람도 가능성도 싸구려 같았다.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이름조차 모른 채 스쳐가고 나는 그 익명성에 기대 스스로를 더 숨겨버렸다. 밤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고시텔의 얇은 벽은 나를 세상과 단절시키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타인의 숨결을 더 가까이 들려주었다. 웃음, 신음, 하품, 울음 그 모든 것이 벽을 타고 내 귀에 스며들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문을 열어 누군가와 마주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고개만 끄덕일 뿐. 그 이상은 건네지 않았다. 나는 종종 거울을 본다. 거울 속 내 얼굴은 피곤하고 공허하다. 눈 밑은 늘 퀭하고 입술은 마른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나는 거울 속의 나에게 그렇게 물으며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눈을 돌린다. 이 작은 방에서 나는 마치 멈춘 시계처럼 살아간다. 누구도 날 부르지 않고 어디로 갈 곳도 없다.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곧 나를 흔들어 놓을 작은 틈새를 발견하게 된다. 그날 저녁 방 안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벽 한쪽에 손이 걸렸다. 낡은 합판이 들뜬 자리에 아주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못자국인가 싶었는데 가까이 다가가자 생각보다 깊고 뚫려 있는 틈이었다. 눈을 바짝 대자 반대편 방에서 흘러나오는 아주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이런 게 있었나? 나는 스스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다. 구멍에 시선을 맞추자 흐릿한 그림자와 흔들리는 빗줄기가 보였다. 잠시 후 실루엣이 조금 더 선명해졌다. 방금 샤워를 하고 나온 듯한 긴 머리카락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고 가느다란 목선과 함께 피부가 드러났다. 피부는 하얗고 다리는 매끈했으며 얼핏 봐도 몸매는 모델같이 보였다. 몸매는 마른 편이었지만 볼륨감은 훌륭했다. 그렇게 그녀의 얼굴을 보다가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숨이 가빠져왔다. 잠깐만 이 얼굴. 빛이 스쳤을 때 나는 그제야 그녀의 얼굴을 똑똑히 알아봤다. 몇 달 전 SNS 피드를 스치듯 지나가다 멈춘 사진 속의 인물. 친구의 친구 계정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던 여자였다. 화면 속에서 밝게 웃고 여행지에서 찍은 듯한 사진들이 이어졌던 기억. 그때는 예쁘다라는 생각만 스쳐갔을 뿐 다시 볼 일은 없을 거라 여겼다. 그런데 지금 그 여자가 바로 옆방에 있었다. 설마 같은 사람이 맞아? 내 손끝이 떨려왔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들고 예전에 무심코 저장해 두었던 사진을 확인했다. 화면 속의 그녀와 구멍 너머의 얼굴이 겹쳐졌다.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다. 사진 속의 단정한 미소 대신 지금 내 눈앞에서 보이는 그녀는 너무도 생생했다. 머리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귀까지 열기가 차올랐다. 이건 단순히 놀라움 때문만이 아니었다.
내가 늘 혼자 갇혀있던 고시텔의 정막 속에서 갑자기 현실이 아닌 것 같은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이었다. 나는 눈을 돌려야 했다. 안 돼, 이건 우연일 뿐이야. 봐선 안 돼. 스스로를 다그치며 고개를 떼었지만 다시 고개를 들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왜 이렇게 가슴이 뛰지? 미치겠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기척 하나하나가 내 몸을 흔들었다. 그녀가 머리를 넘기는 소리조차 내 귓속을 파고드는 듯했다. 나는 무릎 위에서 손을 주먹 쥐듯 움켜쥐었다. 이건 그냥 우연히 겹쳐진 거야. 내가 미친 거지.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눈은 떼지 못했다. 분명 화면 속에서만 보았던 사람이 지금 같은 건물, 같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숨 쉬고 있었다. 그 사실이 나를 이상하게 달아오르게 했다.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몸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밑은 단단해지기 시작했다. 나도 모르게 내 밑을 움켜쥐고 있었고 나는 지퍼를 여는 내 모습을 보고 말았다. 순간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어 자리에서 일어난 후 다음날 출근을 위해 다시 침대로 누웠다. 그렇게 출근을 하고 개처럼 일하고 퇴근 후 씻고 침대에 누웠다. 밤이 깊어갈수록 고시텔은 더 조용해졌다. 복도 불빛이 꺼지고 이따금 문 여닫는 소리도 잦아들면 남은 건 얇은 벽을 사이에 두고 스며드는 기척뿐이었다. 그날도 처음엔 별다를 것 없는 밤이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스크롤하다가 문득 옆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아주 낮게 끊어졌다 이어지는 숨결 같은 소리였다. 뭐지? 나는 고개를 들고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환청인가 싶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분명해졌다. 벽을 타고 진동처럼 전해지는 리듬, 숨을 억누르려는 듯한 신음, 때때로 부드럽게 스쳐가는 마찰음.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구멍을 바라봤다. 안 돼. 보면 안 돼. 머리로는 그렇게 다짐했지만 내 몸은 이미 구멍 앞으로 다가가 있었다. 소리가 더 선명해졌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았다. 분명히 여자 목소리만 들렸다. 더 가까이 붙어서 들어보니 여자의 얕은 신음과 짧고 빠른 호흡, 그리고 무언가 휴대폰 진동소리 비슷한 소리가 들렸다. 그 진동소리가 커질수록 여자의 소리도 커졌다. 아, 하, 아. 이미 내 밑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단단해져 있었고 나는 그것을 움켜쥐었다. 바지를 벗고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지만 문득 내일 출근 생각이 눈앞에 아른거렸고 나는 다시 침대로 발길을 옮겼다. 침대에 누워 속옷을 들춰봤다. 이미 성날태로 성난 내 밑은 꿈틀거렸다. 그렇게 눈을 감았다. 그 뒤로 나는 소리가 날 때마다 그 구멍에 몸을 가까이 했다. 어떤 날은 두 사람이 있는 듯했다. 규칙적으로 엇갈리는 숨결, 서로를 부르는 듯한 낮은 목소리, 그리고 멈칫하는 순간마다 터져나오는 짧은 탄성. 나는 그때마다 온몸이 굳어졌다. 귀가 화끈거리고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다. 이건 누가 들어도 관계를 가지는 소리였다. 아니야. 이건 그냥 우연히 들린 소리야.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그럴수록 더 또렷하게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철벅철벅 소리가 구멍 사이로 새어나왔고 나는 그 얇은 구멍으로 옆방을 훔쳐보았다. 마른 듯하지만 탄탄한 몸매의 밸런스가 잘 잡히고 볼륨감이 좋은 그녀가 눈에 들어왔다. SNS에서 봤던 그녀는 내가 생각한 이미지와는 아예 반대였다. 개처럼 엎드린 자세를 하고 반쯤 눈이 풀린 채로 입에서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처럼 지저대듯이 신음을 내고 있었다. 더 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자는 더 격하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한참 살부딪히는 모습을 보다 보니 또 다시 내 밑은 단단해졌고 이제 나는 바지까지 내려 그곳을 움켜쥐고 흔들었다. 여자는 절정에 도달한 것처럼 보였으며 눈이 완전히 풀려 괴성을 질러댔다. 그렇게 내 밑도 괴성을 질러대다가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어 벽을 쳐다봤다. 벽에서는 하얀 액체가 바닥으로 타고 흘러내려왔다. 그렇게 휴지로 벽을 닦고 침대에 누웠다. 또 어떤 날은 그녀 혼자였다. 고요 속에서 아주 조심스러운 숨결이 흘러나왔다. 불규칙하고 떨리는 리듬은 오히려 더 생생하게 느껴졌다. 눈을 감으니 벽 너머 그녀가 어떻게 앉아있는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상상이 그려졌다. 나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속삭였다. 멈춰야 해. 미친 거야. 그런데 왜 멈출 수가 없는 거지? 구멍 너머에서 모습이 흔들릴 때마다 내 호흡도 가빠졌다. 그렇게 난 또 다시 바지를 내리고 그곳을 움켜잡으며 움직이고 있었다. 그렇게 벽에 붙은 채 숨을 죽이면 마치 그녀가 내 바로 옆에서 함께 숨 쉬는 것 같았다. 그 가까움이 두렵고도 달콤했다. 어느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외로움 속에서 움츠러들던 내 안에 무언가가 벽 너머의 기척을 통해 깨어나고 있었다. 얇은 합판 한 장이지만 그 벽은 나를 세상과 단절시키는 동시에 가장 가까운 통로가 되어 있었다. 나는 벽에 이마를 기댔다. 뜨거운 숨이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다. 내 온몸은 달아오르고 있었다. 순간 소리가 뚝 멎었다. 고시텔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그 정적 속에서 내 심장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렸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벽에서 몸을 뗐다. 하지만 이미 머릿속에는 그녀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 몸을 던졌지만 벽 너머에서 들려왔던 소리들이 계속 귓가에서 메아리쳤다. 마치 내 몸속 깊은 곳을 두드리는 북소리처럼 잔상이 남아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같은 자리에 앉았다. 구멍 앞 벽을 타고 전해지는 기척에 사로잡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불길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나는 오늘도 여전히 벽에 이마를 댄 채 구멍 너머를 응시했다. 방 안은 숨이 막히도록 고요했지만 내 심장은 거칠게 요동치고 있었다. 벽 너머에서는 여전히 느릿하고 깊은 호흡이 흘러나왔다. 뜨겁게 달아올랐던 기운이 조금씩 가라앉는 듯했지만 그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 순간 그림자가 움직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이미 그녀는 구멍 쪽으로 다가와 있었다. 젖은 머리칼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려 물방울이 반짝이며 흔들렸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내 눈과 정확히 마주쳤다. 숨이 멎는 듯했다.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고 심장은 더 거칠게 뛰었다. 그녀의 눈은 놀람으로만 가득하지 않았다. 호기심, 묘한 장난기,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열기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미안해요. 그러자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눈동자가 구멍 가까이에 닿을 듯 그 작은 틈을 통해 나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은밀하게 움직였다. 보고 있었죠? 나는 얼어붙은 채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 침묵은 부정이 아닌 고백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는 미묘하게 웃는 듯한 기색을 보였다. 눈꼬리가 부드럽게 올라가며 마치 나의 혼란을 즐기는 듯했다. 그녀가 아주 작은 숨소리를 내뱉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호흡이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내 귀를 간지리는 속삭임처럼 들렸다.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나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지만 목이 꽉 막혀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충동만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고개를 기울이며 젖은 머리칼을 일부러 흘려내렸다. 물방울이 피부를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실루엣으로 드러났다. 마치 내 눈앞에서 유혹하듯 그녀는 그 움직임을 천천히 과시했다. 아까부터 보고 있었던 거 맞죠?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들었다. 이번엔 단정적인 어조였다. 나는 겨우 입술을 떨며 숨소리 같은 대답을 내뱉었다. 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부담이 아니라 기대감을 키우는 공기였다. 그리고 곧 그녀의 손이 구멍 근처를 스치듯 나타났다. 손끝이 벽을 천천히 긁으며 마치 내 쪽으로 닿으려는 듯 움직였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머리가 어지러워질 정도로 달아올라 있었다. 벽 하나 사이에 두고 있지만 그녀는 이미 내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그녀가 낮게 속삭였다. 그럼 더 볼래요? 그 순간 나는 스스로를 붙잡을 수 없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끌림이 내 몸을 휘감았다. 벽 너머에서 피어나는 그녀의 유혹은 이제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나는 여전히 벽에 붙은 채 그녀의 눈빛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들켜버린 당혹감과 부끄러움이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은 알 수 없는 끌림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심장은 이제 두근거림을 넘어 쿵쿵 울려 방 안의 공기마저 흔드는 듯했다. 그녀는 구멍 앞에서 한참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느릿하게 고개를 기울이며 속삭이듯 물었다. 그쪽 얼굴이 빨개진 건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했다. 마치 내 안에서 가장 은밀한 곳을 건드리는 듯했다. 나는 손으로 뺨을 만져보았다.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변명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목에서 나온 것은 단지 짧은 숨소리뿐이었다. 후, 내 호흡은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다. 그것마저 그녀에게 전해지는 듯해 더 숨기고 싶었으나 오히려 더 들키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마치 내 반응을 즐기고 있다는 듯 구멍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가 살짝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침대 위에 앉아 걸치고 있던 잠옷을 하나 둘씩 벗었다. 모델같이 탄탄한 몸매의 봉긋솥은 양쪽 가슴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엉덩이는 운동을 따로 했는지 탄력 있어 보였다.
밑은 따로 샵에서 관리를 받는지 무척이나 깔끔했다. 시야에 사라졌나 싶었는데 이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방금 샤워를 마친 듯한 촉촉한 피부가 구멍 너머로 아슬아슬하게 드러났다. 물방울이 목선을 따라 흘러내리며 은빛의 선을 만들었다. 내 시선은 저절로 빨려 들어갔다. 시선을 떼려 해도 눈꺼풀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두르고 있던 타월을 벗어 나체의 몸으로 본인 침대에 앉았다. 그리고 다리를 한 번씩 번갈아가며 꼬기 시작했다. 그녀의 밑은 보일 듯 말 듯 했지만 내 눈은 이미 그녀에게 계속 고정됐다. 그녀가 낮게 웃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보이죠? 나는 무심코 고개를 더 가까이 들이밀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숨이 가빠질 뿐이었다. 그녀는 미세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다가와 손을 벽에 올렸다. 벽을 따라 움직이는 그녀의 손끝이 마치 내 피부를 따라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아직도 몰라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 말은 단순히 빈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붙잡아 흔드는 직접적인 신호였다. 나는 이성의 끈을 붙잡으려 애썼지만 이미 소나기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저랑 하고 싶죠? 그녀가 다시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 눈, 내 입술, 내 가쁜 호흡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가 그것을 모를 리 없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부드럽지만 날카롭게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렇게 바라보기만 할 거예요? 내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입안은 바싹 말라가고 긴장한 탓에 말이 목구멍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단지 고개만 세차게 흔들 뿐. 벽이라는 경계가 더는 안전망이 아니라 우리를 묘하게 자극하는 장치처럼 느껴졌다. 구멍은 좁았지만 그 사이로 흐르는 기운은 방 안을 가득 채우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살짝 몸을 돌리더니 어깨 너머로 다시 나를 바라봤다. 눈길이 그대로 꽂히는 순간 나는 숨을 삼키며 뒤로 물러날 뻔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빛이 나를 끌어당겼다. 나는 얼어붙은 듯한 채로 그 말을 곱씹었다. 그녀가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었다. 나는 손을 벽에서 때려 했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하게 벽을 짚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치 승리를 확신한 듯 작게 속삭였다. 그럼 제가 그쪽으로 갈까요? 그녀가 몸을 일으키는 기척이 벽 너머에서 전해졌다. 그리고 다시 가까워지는 발소리, 부드러운 숨소리. 나는 온 신경이 곤두서서 벽 너머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였다. 이제 더는 상상이나 우연이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다가가고 있었다.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기척은 점점 가까워졌다. 발끝으로 바닥을 스치는 소리, 문고리를 건드리는 듯한 작은 움직임까지 모두 또렷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이내 정적이 찾아왔다. 숨조차 쉴 수 없는 무거운 정적. 나는 본능적으로 방문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톡, 톡. 안에 있죠?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들어왔다. 내 손이 떨렸다. 문고리를 잡을지 말지 갈등하면서도 몸은 이미 문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나는 억눌린 숨을 내쉬며 조심스레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 차갑게 식은 쇠의 감촉이 전해졌지만 손끝은 이상할 정도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녀가 다시 속삭였다. 열어요. 괜찮으니까. 그 한마디는 날 완전히 무너뜨렸다. 더 이상 이성도 거리낌도 남지 않았다. 손목이 저절로 움직였고 문은 느리게, 아주 느리게 열렸다. 틈 사이로 불빛이 스며들고 그녀의 그림자가 내 방 안으로 번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얼굴이 문틈 사이로 드러났다. 샤워 후 아직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에 흘러내렸고 흰 피부에는 물기가 반짝였다. 곧게 뻗은 그녀의 팔에는 가방도 걸쳐져 있었다. 그리고 바로 옆방인데 가방을 들고 오는 게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화장을 고치려는 정도로 생각했다. 그녀의 눈은 곧장 나를 꿰뚫었다. 도망칠 곳도 없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는 진짜로 보는 거예요. 그녀는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내 방으로 들어왔다. 나는 뒷걸음질 치다가 결국 벽에 등을 기댔다. 하지만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는 항복과도 같았다. 그녀가 내 앞에 멈춰섰다. 손을 뻗어 내 턱을 살짝 들어 올렸다. 부드러운 손끝이 닿자 온몸이 전류에 휘감기는 듯했다. 이제 그쪽 차례예요. 그동안 엿보기만 했잖아요. 이제는 나를 느껴봐야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내 떨리는 숨소리가 모든 걸 대신했다. 방 안 공기는 더는 이전의 고시텔 좁은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긴장과 유혹이 뒤섞인 낯선 세계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세계 속으로 완전히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방은 고시텔 특유의 눅눅한 공기에 휩싸여 있었지만 그 답답함조차도 지금은 더운 열기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움켜쥔 채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있었다. 좁은 공간 속에서 우리의 눈빛은 얽혀붙은 채 떨어지지 않았고 그 간격을 메우려는 듯 호흡은 점점 거칠어졌다. 왜 그렇게 긴장해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목을 한번 삼켰다. 떨리는 숨소리가 나도 모르게 흘러나왔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내 눈높이에 맞추더니 속삭였다. 이제 우리 서로 모른 척 할 수 없잖아요. 그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이건 잘못된 거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구멍 너머에서 몰래 보던 관계였다. 스스로도 수치스러워 외면해야 했던 장면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직접 눈앞에서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겨우 입술을 떼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는 웃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이 순간이 사실 가장 솔직한 순간 아닌가요? 그녀의 손끝이 내 손등에 살짝 닿았다. 단순한 접촉에 불과했는데도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다. 그 감각은 전기처럼 퍼져나가 내 온몸을 마비시켰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를 밀어내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손은 허공에서 머뭇거리다 그녀의 팔 위로 얹혀졌다. 보세요. 이미 몸의 반응은 다르잖아요. 말은 맞았다. 나는 이미 그녀를 뿌리치지 못했다. 내 안의 갈망은 도망칠 구멍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뜨겁게 달아올랐고 서로의 숨결이 얽히며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뜨며 마지막 망설임을 붙잡아 보았다. 하지만 눈을 다시 떴을 때 그녀는 내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과 욕망이 동시에 타오르는 내 얼굴을 담아내고 있었다. 그럼 여기서 끝낼까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 순간 나는 그 말이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선언이라는 걸 깨달았다. 벽 너머의 구멍으로 시작된 시선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 속에서 숨기려던 마음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모든 경계가 사라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단 하나였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이 판사판이야.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한 채 더 깊이 끌려 들어갔다. 그렇게 그녀의 목을 끌어안고 입술부터 탐하기 시작했다. 코끝에는 방금 샤워를 마친 바디워시 냄새가 진동을 했고 아직 그녀의 몸에는 물기가 남아 있었다. 그렇게 서로의 입술은 점점 벌어지고 혀가 뒤엉키기 시작했다. 부드럽고 과일향이 나는 것 같았다. 숨이 턱까지 막히고 다리의 힘은 점점 빠져나가는 와중에 내 손은 자동적으로 그녀의 옷을 하나 둘씩 벗기고 있었다. 서로의 호흡은 더욱더 거칠어지고 여자는 눈이 반쯤 풀린 상태로 나를 쳐다봤다. 하하. 지금도 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좌우로 세차게 흔들었다. 이미 내 밑은 단단해질 대로 단단해져 바지의 압박 때문에 불편해 바지를 벗어 내던지고 싶었다. 그녀도 그걸 알아챘는지 직접 내 바지 단추를 풀어 바지를 내려줬다. 그녀는 내 밑을 어루만지며 빨리 하고 싶죠? 라며 나에게 수치심과 자극을 안겨줬다. 그렇게 하나 둘씩 그녀의 옷을 벗기고 있던 나는 그녀의 마지막에 입은 옷까지 싹 다 벗겨냈다. 아름다웠다. 눈으로만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렇게 그녀의 몸을 쓸어내리던 나의 손끝은 그녀의 살결 하나하나를 다 느끼고 있었다. 매끈하고 부드러웠다. 봉긋하게 솟아올라 있는 양쪽의 그곳은 눈부시도록 아름다웠다. 그렇게 조용히 그 위에 손을 얹고 조금씩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말랑거리고 부드러웠다. 마치 푸딩 같은 느낌. 그렇게 어루만지며 엄지와 검지로 그 끝을 비비듯이 돌려가며 그녀를 자극시켰다. 그녀의 입에선 강한 신음이 터져나왔다. 아항. 밑에도 만져줘요. 그렇게 말한 그녀는 나의 손을 가져가 본인 밑을 탐하게 했다. 더 부드러웠다. 이미 허벅지까지 흘러내렸고 엄청 미끌거렸다. 난 조심스레 그곳을 검지와 중지로 문질렀다. 그녀의 신음은 더욱 커졌고 눈이 반쯤 뒤집혀 있었다. 그렇게 계속 문지르다 보니 그녀도 견디기 힘들었는지 단단해진 내 밑을 어루만지더니 곧장 본인 입으로 탐하기 시작했다. 이와 혀에 닿는 느낌. 그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게 선명하게 느껴졌다. 내 몸도 부르르 떨리며 신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좋아요. 이내 눈이 감아지고 감각에 충실해졌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이미 내 신경은 온통 그곳에만 쏠렸다.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나도 모르게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강하게 내 쪽으로 당기고 있었다. 그녀는 나의 허벅지를 손으로 밀어내려 했지만 나는 그녀의 머리채를 더 꽉 붙들고 있었다. 그렇게 정신이 번쩍 들고 힘을 주고 있던 손은 황급하게 내려놓고
그녀를 쳐다봤다. 컥, 컥, 하하. 그녀는 눈이 풀린 채 입에서는 침이 거미줄 마냥 늘어졌다. 그러더니 살짝 미소를 지으며 내게 말했다. 그렇게 좋았어요? 아주 끝까지 밀어 넣으시던데. 아, 정말 죄송해요. 너무 좋아서요. 그녀는 씩 웃으며 침대에 나를 눕혔다. 그렇게 그녀는 내 밑을 잡고 본인에게 밀어 넣었다. 아, 앙, 좋아요. 둘 다 탄성이 터져 나오고 이미 방 안은 신음소리로 가득했다. 정말 따뜻했다. 뭔가 나를 포근하게 감싸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서로의 신음소리와 살결이 불규칙적으로 맞닿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려댔다. 이 황홀한 기분에 금방이라도 쏟아져 나올 것만 같았다. 악착같이 견뎌내고 참았다. 이 순간을 빨리 끝내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을 움직인 후 우리는 같은 시점에 절정을 맛보고 침대에 들어누웠다. 방 안은 여전히 달아올라 있었다. 관계의 잔열이 가시지 않아 내 호흡은 여전히 거칠었고 그녀의 몸은 내 곁에 따뜻하게 붙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작은 숨소리만이 울리고 나는 묘한 안도감을 느끼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짧은 진동 소리와 함께 휴대폰 화면이 번쩍였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고 그녀의 손에 쥔 휴대폰에 한 문장이 스쳤다. 확인 완료. 이제 주입해. 심장이 순간적으로 철렁 내려앉았다. 주입. 그 단어가 불길하게 내 뇌리를 파고들었다. 지금 뭐예요? 무슨 메시지죠?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괜찮아요. 그냥 일하는 중이에요. 1. 그녀는 대답 대신 침대 옆 작은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검은 파우치가 있었고 그녀의 손길에 따라 파우치가 열리자 번뜩이는 금속 광채가 드러났다. 나는 그제야 그것이 주사기임을 알아챘다. 얇고 날카로운 바늘 끝, 그리고 반쯤 채워진 투명한 액체. 뭐 하는 거야? 그걸로 설마 나한테? 내 목소리는 갈라지고 온몸의 근육이 본능적으로 긴장했다. 그녀는 오히려 다정하게 속삭였다. 걱정 마요. 아플 틈도 없을 거예요.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가 갑자기 몸을 던지듯 다가와 내 팔목을 단단히 눌렀다. 놀랍도록 힘이 샜다. 놓으라고! 몸부림쳤지만 방은 좁고 내 몸은 방금 전의 격정으로 이미 힘이 빠져 있었다.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바늘을 내 팔에 가까이 가져왔다. 잠깐이면 돼요. 문만 감으면 끝나요. 날카로운 차가움이 피부에 스쳤다. 바늘 끝이 팔에 닿는 순간 식은땀이 폭발적으로 흘러내렸다. 안 돼, 제발. 이건... 그러나 그녀는 내 귀에 입술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다. 이미 끝났어요. 그냥 편하게 있어요. 따끔 순간적인 통증이 살을 파고들었다. 이어서 흐르는 차가운 액체가 혈관을 따라 퍼지는 것이 분명히 느껴졌다. 마치 얼음물이 피 속을 달리는 듯한 서늘함이 온몸을 감쌌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지만 점점 시야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벽이 기울어지고 그녀의 얼굴이 2개, 3개로 겹쳐 보였다. 안 돼, 이건... 목소리조차 희미하게 흩어졌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똑바로 응시하며 낮게 말했다. 잘 자요. 금방 끝날 거니까. 그리고 내 시야는 순식간에 검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마지막으로 얘가 온 힘을 다해 마주한 건 그녀의 차갑게 빛나는 눈동자와 저 멀리 복도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뿐이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